직업을 한 8년 정도 컨설팅 업무를 했었고요. 우리 뉴트리라이트 WS 있죠. 20년 전이긴 한데 그때 이제 DNA 차원에서 연구를 한 최초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를 이제 발판으로 뉴트리라이트 덕분에 제가 이제 임상과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DNA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연구 공무원이었고요. 우리 건강식품 잘 드시잖아요. 거기에 성분과 함량을 분석하는 또 시약처에서 연구 공무원이었습니다. 현재는요, 아메이 사업에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건강 트렌드가 이 한국 아메이가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고 그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난 절대 늙으면 안 돼. 막 약간 안티에이징. 그리고 내가 좋은 거를 사고 좋다고 하는 걸 사는 것만으로 일단 건강해지는 거. 그런 걸로 안도를 삼았는데 지금 뭐냐면요. 셀프 메디케이션.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배워서 내 건강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스에이지, 액티브 에이징 제가 써놨는데 이제 좋은 건강식품 예를 들어 다이어트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샀어요.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 좋은 습관을 내가 좋은 결과 뭔가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내가 건강에서 균형을 맞춘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나의 건강에 대한 이로운 점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커뮤니티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아주 즐겁게 액팅하게 노를 이제 준비해보자 이런 컨셉이고요.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몸이 독립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닿지 않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이제 이분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카르노 델로피체라고 하는 93세 모델분이세요. 13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델 활동하고 계시는데 105세까지 이분이 자기 목표래요. 이 업계에서 나는 모델 활동을 하겠다. 근데 105세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 지금도 준비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100세 시대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거는 이 몸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거지? 물음표를 적어놨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 맞춤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좋은 건강식품을 먹는 것이 내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건강식품을 좋은 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몸이 진짜 과연 반응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 리스폰더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중요시되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트렌드에 있어서 우리 한국 아메이도 프로젝트 99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0세 시대에 99세까지 건강하자는 거예요. 한 1년 앞으로 죽자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롭고 뭔가 센세이션한 건 아니에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고 진짜 건강 수명과 어떻게 보면은 나의 여기 보면은 이 기대 수명이 같아요.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 대비해서 여자분들은 아픈 기간이 이때부터 67세부터 아프대요. 근데 우리 40세만 지나도 아프고 30세만 지나도 아프고 제가 40대 중반인데 전화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하나 정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이 병원 시술 지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 기간이 20년이라고 해요. 사실 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어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 아메이 어떻게 보면 헬스 앤 웰빙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건강에 대한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나온 어떤 트렌드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스탠포드 대학과 이 스탠포드 대에서 예방대학 연구센터 여기서 우리나라 이 사람들 전 글로벌 한 사람들의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보면은 건강 수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예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건강 자산. 100세 시대의 진짜 부자는 몸도 건강하지만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 혼자만 막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력 자산 이런 것들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정혜영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노년의학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얘기했죠. 100세 시대의 진짜 부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건강식품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어제 가져온 더블 X 프로틴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라고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저도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 국영수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50%를 먹고 들어가죠. 그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오늘도 기초 영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왜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 건강보조식품은 왜 드시나요? 우리가 식사로 인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게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야채, 과일을 대신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 뿌리 건강,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장 건강이거든요. 아무리 비료를 주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꽂아도, 수액을 꽂아도 이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영양제 꽂으면 어떻게 되겠죠? 썩겠죠. 이 뿌리 건강이 장 건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장 건강이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아무리 뿌리가 튼튼하고 이렇게 길게 내리려고 해도요, 이 토양의 건강이 되게 중요하겠죠. 영양분. 토양의 영양분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십처반상 몇 개 드시고 계시나요?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토양의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조금 보조해 줄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게 건강보조식품이고, 우리 더블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토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몸이 얇아요. 근육. 이게 우리 프로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긴 했지만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튼튼하면 좋겠죠. 골격근이라든지 요즘에 말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말하는 프로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나이테를 가지고 있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이 줄기 끝까지 영양 물질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 혈관 건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식품,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그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영양의 균형. 이 세 가지도 우리 몸에 밸런스를 찾아주는 제품들이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짜 그 영양사니까 이렇게 막 영양을 보잖아요. 정말 정성을 들이고 정말 많이 먹어도 진짜 맞출 수 없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양사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인 남자 여자 다 20에서 25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고 드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대장암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25g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25g이 어느 정도냐면, 손 한 박 펴보시겠어요? 이걸 5접시 드셔야 돼요. 근데 익힌 거는 한 3배는 드셔야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는 완벽한 식사를 먹어. 진짜 우리 인스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어떤 식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좋아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쭉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진짜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완벽이라는 식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 점점 깨지고 있고, 그 균형이 깨진 거를 제가 뒤에서 이제 점점 왜 깨지고 있는지 그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더블엑스이고요. 이 균형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겠죠. 그러면서 건강 수명이 좀 연장될 수 있고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개인 맞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양이 어느 정도 양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나의 맞춤으로 먹는 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4만 원대지만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잘못 먹게 되면 또 그 이하의 가치. 근데 어느 정도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순서에 따라서도 사실은 혈당이 달라지듯이 이 나한테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화 속도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요즘에 염증의 시대인 거죠. 항산화를 넘어서서 산화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화를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우리가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 노화가 가속화가 되고, 요즘에 뭐 단백질 되게 많이 먹잖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많이 먹고. 근데 왜 매년
매번 재면 근육량이 빠져요. 그 빠진 자리에 지방을 채우고 있죠. 체지방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내가 자꾸 먹고 있는 단백질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게 뭐냐면은 잘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더블엑스, 프로틴, 오메가3가 잘 드심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잘 먹고 있지만 영양 결핍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불균형이 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넣고 빼고로 되게 잘해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단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거를 많이 먹어야 되고 함량 위주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나에 맞는 것들을 좀 잘 빼낼 수 있는 영양소까지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 독소가 많아지는 어떤 원리를 볼게요. 나는 독소를 잘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자연식만 먹는데? 근데 드시는 것만으로도 독소가 쌓여요. 이렇게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그 음식을 먹은 것만으로도 그 안 좋은 독소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6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불균형의 문제인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 탄수화물 되게 많이 드시지 않아요?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거의 탄수화물 위주 식사예요. 그럼 배고프면 어떡하죠? 탄수화물을 찾아요. 나 배고픈데 나 단백질 먹을래, 나 배고프니까 견과류 먹을래 하는 분도 진짜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같이 뭔가 이렇게 배움이 있거나 이런 아시는 분들 드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습관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작년 한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2달 동안 이 해독을 했어요. 식단 관리도 하면서. 그때 이후로 탄수화물 비율을 맞추면서 탄수화물 거의 끊은 것 같아요. 간식으로는. 그런 것들 밸런스 조절했고 지방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챙겨 먹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거. 내 고기를 먹는다던가 안 좋은 지방을 먹는다던가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몸에 건강하지 않은 지방은 좀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불규칙해서 되게 잘 먹을 때 잘 먹고 잘 못 먹을 때 못 먹고 단백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매끼 잘 먹기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먹을 때 어떻게 되죠? 진짜 많이 먹죠. 과식 쓰이지 않죠 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것들은 되게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밑에 것들을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은 잘 안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거를 잘 드셔야지만 내 몸에 있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잘 대사시켜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음식 너무 잘 먹어서 굳이 비타민, 미네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도 잘못 생각해요. 더 잘 드셔야 돼요. 그 잘 드시는 영양소들이 내 몸에 잘 가기 위해서는요 건강수습이 더 많이 필요한 현실인 것 같아요. 밑에 것들을 잘 드셔야 되는 게 좋은데 밑에 거는 많이 드시고 밑에 거 적게 드시다 보니까 불균형이 되면서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찌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영양소, 과다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자주 피곤해요. 그리고 가끔 보시면 이렇게 눈 충혈 많이 되시는 분들, 잇몸에 염증 나는 분들, 혈압, 당뇨, 고지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보면은 현대인이 생활습관병을 하는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라고 하냐면요. 당뇨, 고지혈, 고혈압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지. 근데 약을 평생 먹어야 된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대. 그런 게 어딨어요. 약이라는 거는 치료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요. 돌아가면서 부작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잘 교정함으로써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개선시키지 않고 뭔가 습관 좋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야말로 병원에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불편한 증상이 있어도 좋아요. 지금부터 내가 건강관리를 시작하시게 되면요. 이 질병으로 가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아무리 나는 잘 먹고 있다 하더라도요. 평균적으로 양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엄마가 당근 주스를 매일매일 한 2개씩 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침에 먹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저희 애가 눈이 안 좋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당근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면요. 한 6개, 7개, 10개 그 정도를 매번 갈아야 돼요.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를 구매하기 너무 힘든 현실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가 감소됐어요. 시금치, 철분 같은 경우는요 6분의 1이 감소됐다고 해요.
4인 가족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시금치 한 단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철분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시금치를 같이 반찬으로 나눠 먹었다고 해서 내가 철분을 보충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너무 부족한 현실이고요. 토양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사과를 똑같은 양의 철분을 나 먹겠다 하시면 지금은요. 과거에 비해서 16배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고 아침마다 나는 비타민을 충족하고 있어. 철분이 나는 좋아질 거야, 개선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조심이 진짜 많이 필요한 현실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40년도 옛날 데이터긴 한데 지금은 없겠죠. 거의 바닥이겠죠. 그래서 연구를 연구를 안 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리 과정을 통해서도 또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도 비타민 미네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야채 과일을 잘 드시고 나서 내가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선택해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여기 보면 뉴트리아이트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더블S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하는 것들을 두 알씩 12알을 먹게 돼요. 드시게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면 어떻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사실은 건강보조식품의 이 권장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한 60kg 정도? 여자는 한 60kg 정도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의 6분의 1 정도를 정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요. 왜냐하면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른 사람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적 섭취량은 뭐냐면요. 30대 남자가 이렇게 3명이 쭈루룩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되게 뚱뚱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운동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담배도 펴요. 근데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대고 건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근육질이에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먹어야 될 비타민 미네랄 양이 다르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내 몸에 맞는 최적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비타민을 되게 잘 먹어요. 아세로라를 권장량 한 10배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은 게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산화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직업상 그리고 이렇게 운전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잠도 좀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산화 비타민 진짜 많이 먹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과 비타민 함량이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저 섭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영상 하나 보실게요. 비타민 A는 정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이 증가된다, 암 사망률이 증가되는 것 같다. 이런 증거들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꽤 나왔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이죠.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정량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상한선, 안전상한선이 1g입니다. 1g 이상은 결국에 콩팥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칼슘이온이나 다른 이가 분석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돌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콩팥이 좀 떨어지거나 요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가도스 비타민은 하시더라도 하루에 1g까지만 하시는 게 그러면 간 영양제 드시고 뇌 영양제 드시고 누운 영양제 드시고 관절 영양제 드시고 그럼 장기의 기능이 있다라고 선전되는 영양제 이건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튀어지 않다는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영양제는 너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고 연배가 많이 드시면 영양제 드실 돈으로 소고기를 사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젊은 분들은 피로 회복에 좋다 이런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 차라리 운동 배우시고 주무시는 시간 조금 더 늘리시고 머리 키우는 시간 좀 더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곤염기에 접어들게 되면 충분한 양의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 밥하고 반찬 플러스 단백질 반찬까지를 다 충분히 드시면서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단백질 보충 제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mTOR를 너무 자극하게 되면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영상 많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거나 다시 트렌드가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또 주의로 가고 있고 이런 영상들 많이 접해보셨죠. 저는 보면 뭐냐면 사실은 뉴트라이트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Y 뉴트라이트 말씀드릴 건데 비타민 A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비타민 A는 독성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를 드시게 되면 전구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싹 바뀌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시켜주고. 되게 안전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특정 물질의 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몸의 전반적인 어떤 총체적인 통합 관리 그리고 좀 안전성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함량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간 영양제 하나 이제 막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밀크시스라는 거 있죠. 실리마린. 밀크시스의 실리마린을 가지고 간세포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평가하기엔 얘를 너무 저평가하는 거예요. 밀크시스.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저희 밀크시슬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 비타민 B가 같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탁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우리 세탁 전처리 하고 나서 세탁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세탁시슬을 적은 양 사용해도 잘 빨리고 똑같은 양 사용하더라도 훨씬 효율이 좋아지겠죠. 비타민 B 플러스가 전처리예요. 그래서 간에 딱 들어가고 얘를 이제 다 밀크시슬이 잘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싹 청소를 해놔요. 전처리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밀크시스 실리마린이 들어가죠. 근데 밀크시스의 정확한 그 기능을 이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는 사실은 영양을 공부하지 않는 거 아시죠? 6년 동안 딱 한 학기에 영양학이 들어가요. 근데 진짜 그 뉴트리션에 대한 부분은 딱 한 주 공부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위에 뭐 기능의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뉴트리션에 대해서는 2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이제 의사 언니들도 많고 의사 친구들도 많고 다시 저는 영양학을 공부했지만 시험 쳐서 의사가 된 친구들도 많은데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영양학은. 왜냐하면 밀크시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가 어떻게 보면 독성 물질을 띠겠죠. CO2 깼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먹고 계속 우리가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난리가 나겠죠. 부패가 되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CO2 가스를 제거해주는 게 밀크시슬이에요. 그렇죠.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간 해독의 어떤 1단계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밀크시슬이라서 피로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사가 잘 안 돼서 드셔주셔야 하는 영양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뇌영양제, 눈영양제, 간 영양제는 꼭 뉴트리아이트 드셔야 돼요. 저는 진짜 꼭. 왜 그러냐면은 이 민들레 추출물에서 우리가 밀크시슬을 추출하잖아요. 유기농이 없어요. 다 농약 덩어리에 항생제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메리골드 꽃이잖아요. 마리골드 꽃을 유기농을 하는 거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꽃을 손으로 핸드커팅해요. 그러니까 순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은행나무 추출물로 많은 진코에 그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순수 은행잎. 근데 은행잎 보면은 농약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뉴트리아이트 안에서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꼭 드셔야 되는 뉴트리아이트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영양제들이고 건강보조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Y 뉴트리아이트까지 어떻게 해서 가버렸는데 저는 뉴트리아이트를 선택할 때 그냥 이 세 가지만 보는 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안전한가? 잘 내 몸 흡수되나? 과연 내가 먹었는데 잘 효과가 있나?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5가지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라고 하는 거를요 9단계로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 우리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블엑스를 진짜 샀는데 나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여기에 뭐가 개수도 안 맞는 것 같고 불순물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찍으면 다 수정하지만 몇 날 몇 시 몇 분에 씨앗을 누가 심었는지까지 나왔대요. 어떤 씨앗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심었는지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광고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농법인데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식물 영양소들이 되게 많다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식물 그 농축물들이고 거기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게 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의 특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날 때쯤 색깔을 볼게요. 보통
건강식품 비타민 미네랄을 물에다 녹이면요 단일 색깔이에요. 한 가지 색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녹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야채 과일의 농축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더블엑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파슬리, 물레니, 시금치, 블랙커런트, 포도 이런 것들이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인 건 뭐냐면 이 더블엑스가 나라마다 다르게 들어가요. 왜냐면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더블엑스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만 들었는데 여기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파트가 또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선택 기준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아주 빠르게 이제 훑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미네랄인 거는요 천연 합성도 없어요. 합성과 농축 비타민 나누거든요. 농축 비타민이 당연히 뉴트라이트겠죠. 그리고 농축 성분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은 것 중에서도 식물 농축물과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천연이라고 하는 거, 좀 금액대가 비싼 거, 그리고 뭐 사람을 통해서 광고 유통하는 어떤 제품들을 보면요, 식물 농축물을 아주 가득 넣어요. 여기는 50가지 넣는데 뉴트라이트 왜 19가지밖에 안 돼요? 왜 더 비싼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식물 영양소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더블엑스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가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모든 건강식품 중에서 가장 많은 식물 영양소 19가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100년도 넘는 그 이전에 이거를 먹으면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된 거예요. 이건 뭐 의사의 약사도 누가 뭐라고 할 거가 아니고요. 토마토 라이코펜을 먹으면 실제로 눈도 건강해지고 혈관도 튼튼해진다는 거. 그 라이코펜을 먹는 거지 우리가 토마토를 많이 먹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물 영양소가 잘 농축되어 있는 게 특허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 중에서 이 영양소를 추출하는 어떤 방식들에 있어서 농약을 쓰느냐 유기농을 쓰느냐인데 당연히 이 유기농 농법, 정확히는 생태계 농법이거든요. 뉴트리엔트 농법이에요. 그걸 100년 정도, 지금 100년이 다 돼가고 있죠. 90년 동안 지켜내고 있는 회사고요. 이 농장이 요즘에 자사농장, 타사농장이 있는데 왜 요즘에 유기농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전화번호 적혀있고 실제로 사시면은 우리 막 사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책임지겠다,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사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비닐하우스 재배나 야생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생이라는 거 제가 인삼과 산삼을 되게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산삼은 그 외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바람으로부터 특유의 색깔과 향을 띠거든요. 그걸 식물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상의 그런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 수많은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어떤 그 마케팅 폭탄에 있는 제품들은요, 이 식물 영양소, 자사농장, 뭐 야생 재배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애예요. 사실 뉴트리라이트를 그 제품들과 비교한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 좀 기준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순수 씨앗을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인 거죠. 그 외의 거는 GMO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센츄롬을 이제 비교한 건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비타민 미네랄, 더블엑스인데 이 피크가 뭐냐면요, 이 식물마다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문. 그 지문을 분석했더니 진짜 많은 영양소들이 아직 밝혀진 거가 많이 없대요.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우리 몸의 DNA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 DNA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면요, 이 세포의 꼬리가 길게 찢어져요. 그 안에 있는 이제 DNA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DNA들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손상된 DNA들이 변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빨리 노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더블엑스를 8주 동안 먹었더니 이 DNA 꼬리가 싹 정상으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노화 지연, 뭐 저속 노화가 아니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노화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우리 더블엑스를 잘 드시게 되면, 뉴트리라이트 선택하시게 되면 영노화의 어떤 방향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요. 그래서 예전 자료긴 한데 2014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죠.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인 검증이 다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이고요. 2013년도에 이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한국 아메이는 13년 전, 14년 전부터 2000년대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영상이 산화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항산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블엑스 섭취 그룹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건강기능 식품 회사로 쓰는 등록에 메타 분석까지 진행했습니다. 더블엑스의 항산화 능력과 관련된 5개 나라에서 이게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트리언츠지의 2022년 3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세계적인 권위 뉴트런시에 실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검증도 사실 필요 없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지에 우리가 이제 실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메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들, 변하지 않는 철학, 혁신적인 과학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이제 논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비타민 미네랄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파이토누트리언츠, 식물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말하는 5가지 야채, 뭐 빨간색, 보라색, 흰색, 초록색 이런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트리언트 더블엑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냐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하면 노화시계를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인데도요. 이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알아봤더니 그 세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텔로미어라는 게 짧아졌대요. 빨리 늙는 사람들은. 천천히 늙는 사람들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 근데 우리 더블엑스가 이 세포도 당연히 좋아지게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DNA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좋게 해주고 점점점 좋게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노화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일본의 이란성 쌍둥이인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더 뉴트리라이트로 관리하신 분, 그리고 관리를 안 하신 분. 어떻게 되시고 싶으세요?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좋아 그냥 이게 진짜 대자나 임상적으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맞춤별로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선두주자로서 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과연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는 가장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20대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80살 때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때, 20대 때 건강한 사람은 80살이 돼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해서 이걸 추적 조사한 거예요. 이 5가지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 이게 제 거예요. 저는 이제 A 등급을 맞았고요. 그 노화, 실제 내가 노화를 어떻게 잘 억제할 수 있는지 점수로 나와요. 이 점수가 점점 높아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이거를 아메이에서 우리가 웰니스 플랫폼에서 9월에 진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효과가 없는 어떤 제품이면 이걸 만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효과가 있고 수년간, 거의 90년의 역사에 가깝게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수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들이에요. 우리끼리 좋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분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오메가3의 어머니예요. 가장 유명하신 분. 그리고 뭐 레티놀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의 창시자분이 한국아메이에 또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90년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는 저는 이 넥스트에 대한 준비가 바로 개인 맞춤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플랫폼 안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건강에 대한 지표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더 감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늘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좋고요. 이게 2021년도 이제 포럼인데요. 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 한국아메이 조양희 박사님이 이 퍼스널라이즈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맞춤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한 2014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 맨즈팩, 우먼즈팩 이렇게 해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개인벌, 초개인화가 되는 거죠. 이 맞춤 시장을 선도하는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외부에서 보는 거는 너무 흥미로운 주제는 뭐냐면, 이 혼자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이 아메이는 그런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장 건강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맞춤, 여기 보시면은 통합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의 건강을 예측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건강을 예측해서 미래를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건강식품 업계에서는. 그분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문에도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단백질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앉았을 때 다리가 자꾸 벌어진다. 이런 것도 단백질 부족이고요. 허리가 자꾸 휘어져요. 아이들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플라자 가시면은 그 체형 분석해줘요. 숨은 키를 찾아줘요. 그래서 뭐 진짜 아이들 체형 교정만 잘해도 단백질을 먹고 한 2cm 정도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다크서클, 탈모 이런 것들 다 단백질 부족이에요. 이런 증상들.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은 뭐냐면 그 부족증이 뭐냐면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단백질이에요. 내 쉐입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내 몸이 진짜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머니보다 머슬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얘기하셨죠. 근육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다. 여기 보시면은 50대, 65세, 80세인데 급격하게 늙는 시기예요. 이때 매년 근육이 감소한대요. 10년이면 평균 4kg.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30대에서 40대 딱 넘어갈 때 이제 한 3년 정도, 4년 동안 식단 되게 부지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운전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사회 막 이벤트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제가 딱 40대가 딱 됐을 때 인바디를 쟀더니 딱 3kg가 빠져있더라고요. 근육이. 근데 몸무게 똑같아요. 그 자리에 지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를 그대로 이 체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우울한 게 뭐냐, 80세가 되면 40% 감소하잖아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라도 단백질을 진짜 잘 드셔야지만 내 몸을 이렇게 막 빌드업 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72세에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 이제 원하는 모습이세요? 저는 사실 이 장표 하나로 단백질 너무 잘 먹게 됐어요. 건건이 다 하고 오셨죠, 아침마다. 전 점심에도 먹고 지금 차에도 있고요. 그 단백질이 없으면 얘가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불안해서. 저희 70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의료비라든지 간병비 지출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노쇠해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으면은 간병비가 한 달에 500만 원. 물가 상승 대비한 거죠.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인데요. 이거를 100세까지 우리가 산다고 봤을 때 앞으로 30년 이자 4%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억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단백질을 잘 드시는 거가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은 프로틴에 대한 저는 소중함을 또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몸을 늙게 하는 가속 노화. 노화의 시계를 막 페달을 밟는 것이 큰 가속증이에요. 이띠 체형. 난 자꾸 배가 나오고 있다 요즘에. 단백질 부족이에요. 꼭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고요. 내가 우울하다. 잠을 잘 못 잔다. 뭔가 변비가 좀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근 감소증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겉모닝, 단백질을 꾸준히 잘 드시는 걸로 해결할 수 있고요. 나는 체질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원래 타고날 때부터 허약 체질이고 난 원래는 없습니다. 30%예요. 생활 습관이 70%예요. 가속 노화에서 이제 이 70%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단백질 파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육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운동기관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이 최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 허벅지 근육이요. 근육이 내분비 기관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됨으로써 우리 몸의 장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 기능, 뇌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 재생,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거죠. 또 심장 기능, 심장 수축력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심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뼈에도 작용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또 면역 기능도 좋게 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에 두루두루 신체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
떠오르고 있는 마이오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허벅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그 노화를 점점 저속 노화를 시켜주는 거 그리고 인지력.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20원짜리 라이드라고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안 타니까 이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막 계단 오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코어도 했더니 좀 이렇게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호르몬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궁극적인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막 죽었다 살았다 뭐 교체가 되고 있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근데 그램보다는 한 80g 정도. 80g 정도이고요. 혈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왜 건강식품을 먹고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 6개월을 드셔야 돼요. 못해도. 한 3개월, 혈액이 바뀌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근육이 바뀌는 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뼈까지 바뀌는 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길게는 7년까지. 그러니까 영양 성분들, 영양 물질들이 이 통합적으로 뭔가 내 몸을 전신을 타고 돌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분이 뭐 어디 효과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체 주기, 재생 기간을 보시면은 또 많이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드셔야 되는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을 20g, 고기 1인분이거든요. 고기 1인분 200g 드시면 20에서 40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는데 이 근육에는 2g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g밖에 안 가 속상해질 게 아니라 자주. 그리고 이 근육을 만드는 데는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이로운 점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이 몸 전체 내에 필요한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소플라본 적혀있죠. 아이소플라본. 그래서 이 분리되는 단백질에 이소플라본이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를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성조숙증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조 분말 100g당 125mg의 이소플라본을 매일매일 섭취하게 되면 성조숙증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 한 통당 10mg 이내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조숙증과는 문제가 이렇게 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들이고요. 내 몸에 맞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선택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20대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 저는 10대부터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그 가속 노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대요, 이 아이들이. 왜냐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 마라탕, 탕후루 이렇게 막 단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정효 교수님이 엠토라라고 하는 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이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가속 페달을 밟는 거는 이 20대, 30대들은 뭐냐면 그 가공식품이에요. 당부제, 색소,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 보시면 점점 그 체지방이 높아지고 있죠.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있다, 지방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믿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단백질로 뭔가 몸을 만드셔야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되게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식물성 단백질은 사실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빨리 넘겨볼게요. 특징이 뭐냐면요. 100점짜리 단백질이에요. 100점. 한 숟가락을 드시면 이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는 형태이고요. 열량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녁 때 집에 가가지고 먹기도 애매하고 안 먹기도 애매하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는 한 숟가락 탁 타서 먹잖아요. 잠도 너무 잘 자요. 화장실 너무 잘 가고 다이어트 걱정 필요 없어요. 저도 이 몸을 거의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처음 만났을 때 한 5kg 정도 뺐어요. 제가 왜냐면 영양 불균형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2주 만에 58에서 53이 되던데요. 이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그때 몸무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O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게 벌써 되게 오래전 서신이에요. 여기 이제 다 영어로 이제 뒤에 해석해놨는데 모든 아메이의 그 코어 제품들은 난 GMO다라고 얘기했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받은 이런 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 PCR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짜 그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위험 요소들, 리스크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하면 배가 가스차는 사람들이 좀
있으세요. 왜 이거 먹으면 자꾸 가스가 차고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장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수분해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드시게 되면 물에서 타서 드시면요 부풀지가 않아요. 그 따뜻한 물에 타서도 되게 좋아요. 단백질은 그리고 열에 되게 강하거든요. 따뜻하게 타서 쓰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파이토프로틴의 경쟁력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어떤 영양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가장 쉽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시성비라는 건 뭐냐면 시간 대비 성능이 가장 좋아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열량, 안전성, 흡수율을 모두 갖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2스쿱을 드시게 되면 90칼로리 열량, 밥 3분의 1공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콩국수라든지 밖에서 파는 어떤 그 단백질 성분을 똑같은 20g을 드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00칼로리, 밥 한 그릇을 넘게 초과하게 돼요. 단백질 먹으면 살찌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과연 우리 단백질 때문에 찌는 건지 많이 먹어서 찌는 건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헷갈려서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백질을 잘 먹으면 좋지만 뭐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닭가슴 우리가 고기를 1인분 드시면 그게 다 200g이 우리 몸에 그 단백질로 흡수될 수 있는 줄 아시는데 거기에 10분의 1 흡수될 수도 있고요. 많이 흡수돼야 40%예요. 많이 흡수돼야. 보통 한 1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도 식물성으로 드실 수 있지만 수분 함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포만감을 되게 많이 유발시켜요. 그래서 권장량만큼 섭취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섭취하셔야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인데요. 제가 단백질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파이토프로틴을 먹고도 조금 더부룩할 때도 있고, 뭐 가스가 찰 때도 있고, 좀 뭐 탄수화물 좀 많이 먹으면요 저녁에 임산부가 돼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맞춤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개선됐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많이 이거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단백질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에요. 서로 부스팅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흡수율을 되게 높여주는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걸 전 추천해드려요.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내 몸무게에서 한 1.0 정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몸무게가 50kg다. 그럼 50g. 60kg다. 60g인데요. 만약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한꺼번에 다시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아까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죠.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거를 추천하는데,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거를 제일 좋고요. 자꾸 단백질을 드셔도 나는 효과가 없어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조금 드시더라고요. 우리 스쿱이 있습니다. 스쿱. 이걸로 한 스쿱, 2스쿱. 한 스쿱에 해당하는 게 10g이에요. 그러니까 20g이면 2스쿱을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는 양이고요. 그래야지만 근육 합성의 스위치온이 켜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단백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오메가3예요. 마린 오메가3가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주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진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제품과 비교 불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요, 한국에 출시된 지 95년도예요. 87년도에 이 첫 오메가3가 출시가 됐고, 근데 바다 성분은 50년도부터 이렇게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3년 동안 놀았나? 30년 동안? 그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넣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바다를 많이 조사하고 청정 지역을 찾은 거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출시가 됐고, 사람들의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맞게 계속 오메가3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오메가3, 마린 오메가3 이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보다 되게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양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이언스가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밖에서 많은 오메가3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오메가3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거를 농축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꽉 눌러 담아야 되니까 캡슐이 딱딱해져요. 되게 딱딱하게 막 눌러 담는 거예요. 막 진짜 진공으로. 그게 과하게 안 되니까 뭐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의 기준이라든지 우수성을 말씀드리기로 한 건데, 그래서 점점 캡슐이 커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그래서 그 마케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포장하잖아요. 얼마나 환경 오염이 돼요.
그걸 또 마케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준을 알게 되면 사실 뉴트라이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감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오메가6, 3 이거 정도는 아시죠? 이거 뭐냐면은 내 몸 안에 오메가6와 3가 있대. 이 두 가지는 다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 실온에서 굳지 않는 기름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적정량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적정량이냐면은 이거 4대 오메가3 1 정도. 근데 20대1이 돼버렸대요. 근데 먹지도 않는데 음식 잘 그죠? 요즘에 소식하는 것 같고 현대인들 잘 안 먹잖아 많이. 근데도 이게 높다는 거예요. 왜 높을까 봤더니 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가공식품을 막 먹게 되면서 저기 보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있죠. 쟤네들은 튀기잖아요. 우리 기름에 집에서 또 튀기는 기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밖에서 타는 튀김은 바삭하죠. 치킨은. 근데 집에서 튀기는 거는 퀸이 아닌데 퀸은 바삭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막 바삭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온에서만 자꾸 이게 산화가 되고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다 수소유 첨가해요.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과자 보시면 수소 첨가, 뭐 수소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혈관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혈관을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가 진짜 몸에 안 좋죠. 그래서 밖에서 파는 것들 중에서 기름이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크로와상, 그 아이스크림, 과자, 그다음에 꽈배기 그런 거 있죠. 진짜 단명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냐면 영양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식품 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트랜스 지방 때문에 그래요. 그 맛있다는 이유로 수소 첨가 이유를 내갖고 나쁜 기름을 만드는 식품회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던 게 저 트랜스 지방 때문인데 실제로 트랜스 지방 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포화지방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먹는 게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료들, 고기를 먹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옥수수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오메가6의 함량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4대1, 죄송해요. 이게 4:1, 못해도 1대1 되게 어렵죠. 왜 이렇게 맞추냐? 이게 모유랑 가장 비슷한 성분이에요. 모유. 그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제로는 그래서 오메가3를 그렇게 잘 챙겨 먹다 하더라도 되게 부족하다고 해요. 500mg이 어느 정도냐면요. 기름 한 스푼 정도의 올리브유. 그걸 부족하다는 건데 오메가6와 3의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이게 두 가지 몸에 되게 필요해요. 얘는 막 염증을 막 억제하려고 하는 거 억제. 얘는 염증을 막 불지르는 거예요. 근데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염증을 막 이렇게 부스팅하는 게 있어야지만 외부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안 좋은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죽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염증 물질이 필요한데 너무 과다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무 과다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반응들이에요. 염증이라는 거는 그냥 콜레스테롤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우시면은 몸속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막에 붙겠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건강한 혈관은 이런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막 플라크가 생기겠죠. 그래서 잇몸에 염증 제가 가지고 왔는데 눈에 이렇게 충혈, 염증 잘 생기는 분들은요 염증 상태가 몸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잇몸하고 눈하고는 혈관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했다는 거는 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기 옆에 제가 질병을 가져다 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염증 상태라고 해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난임이나 조상도 어떻게 보면 몸속 안에 염증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디스톡스를 한다던가 클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살이 찐 사람들은 염증 물질을 계속 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셔야 돼요. 지방, 특히 내장 지방 몸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내장 지방 수치를 내 몸무게 대비해서 낮추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되게 혹하죠. 10년의 건강을 알려준대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프레임먼 위험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5가지 지수, 나이, 콜레스테롤, 흡연, 뭐 혈압들 이런 걸 통해서 이 퍼센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 이하는 괜찮은데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빨리 늙는 거예요. 10년 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이 사람은 100%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 중에서 프레임먼 위험 지수 높여주는 게 있어요. 나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의 탄력이 잃게 되면서 혈압이 되게 높아져요. 네, 혈관은 12만 km라고 해요. 지구 2바퀴. 근데 1분이면 전신순환을 해요. 전신순환. 그리고 막히는 데는 9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 찔러도 피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오메가3라든지 이런 좋은 기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뇌, 눈, 심장, 혈관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오메가3예요. 이거는 이제 연구 논문인데요.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과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당연히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겠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흡연을 통해서 사망하는 어떤 비율과 오메가3 농도가 낮아서 사망하는 비율이 같다고 해요. 거의. 이거 뭐냐면은 나쁜 생활 습관, 뭐 담배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렇게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좋은 어떤 식품을 건강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내 생존율과는 되게 직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료고요.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되게 억울하네요, 얘는. 그 한 1년 전, 2년 전에 나온 어떤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 오메가3를 공격했어요. 오메가3 잘 먹어도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 하나도 효과가 없다. 이런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명한 어떤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빠뜨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메가3를 먹고 되게 이로운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준다든지 그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싹 떼고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장기간 동안 오메가3를 되게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게 먹는 양이 4알이에요. 하루에 2번. 그렇게 되면은 2g 정도를 드시게 돼요. 그거의 2배를 드셔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건데 우리 아직 관상동맥 질환 없으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데이터는 사실을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마케팅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잘 모르고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 보고서 오메가3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생존율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몸에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 염증들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우리 식약처에서도요, 이 처리하지 않았어요. 오메가3의 기능에 대해서. 오메가3를 잘 드시게 되면은 혈행 개선, 기억력, 눈 개선에 되게 좋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오메가3를 먼저 이렇게 발견한 사람을. 노르웨이 쪽에 이제 고등어 이렇게 열량이 높은 걸 먹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심장병에 걸리지 않지? 왜 이렇게 건강하지? 해갖고 이제 오메가3가 발견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메가3 부족한 거가 진짜 잘 먹으면 내 몸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메가3를 충분히 잘 드시게 되면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고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게 다르게 나온다. 그럼 이런 상태세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전달하려고 하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세요. 이게 막 냉장고에 걸어가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럴 때 있죠. 이런 상태세요. 그런 분들은 오메가3 꼭 드셔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막 가지를 많이 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막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막 물질들이.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되게 단순해져요. 그래서 좀 잘 드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 때문에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깜깜깜깜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요게 뭐냐면 오메가3가 염증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SPM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염증이 생긴 사람이 다시 염증이 생기게 하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이염에 걸린 사람은 계속 중이염이에요. 방광염은 계속 방광염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염증에 대한 부분들은요 낫지 않고 계속 이게 뭔가 안 좋아져요. 저는 사실 오메가3를 제가 소비자로서 그 만성질환 두통이 있었고 방광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메가3를 먹고 한 2주 만에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광염도 재발되지 않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방광염이 계속 재발됐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SPM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증이 조직을 막 공격하잖아요. 막
그걸 다시 복구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염증 생기지 않게 차단해주는 물질이에요. 염증 종결 인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염증이 생겼지만 오메가3를 잘 드시는 분들은 다시 그게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어떤 물질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EPA-DH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드시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오메가3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안전성, 흡수율, 기능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은 안 좋은 걸 먹는 건 안 드시는 것만 못해요. 몸속에 계속 발암 물질이 쌓이는 거거든요. 저희 아빠가 암에 걸리신 지 한 7년 정도 되셨어요. 신장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암이셨는데 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친정에 가서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안 좋은 기름을 다 버렸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로 했던 거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뉴트리아이트로 건강하게 신장 수치 다 정상이고 당 수치도 다 정상이세요.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아팠을 때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오메가3는 뭐냐면 남태평양의 칠레, 정확히는 이제 칠레 거기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멸치 정어를 잡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멸치로 바꿨냐? 2048년이 되면요 해양 생물이 멸종위기 된대요. 그래서 왜 우리 연어라든지 그런 거를 포획할 때 보면은 그 어육할 때 보면은 이렇게 넓은 범위로 그물을 써서 이렇게 쓱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은 물고기까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작은 물고기들을 어육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그물을 가져다가 필요한 만큼 딱 어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되게 높아지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3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멸치는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그리고 COED 프라우드 멤버라고 해갖고 이게 고품질 그 관리 기준이에요. 그 어떤 세계적으로 정형한 기관에서 요거 정도는 걸러줘야지 오메가3 날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거는 보시면은 이 항목에 대해서 다 더 엄격하죠. 기준이 어떻게 보시면은 산화도라든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저는 이거 한 장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프렌드 오브 더 씨 환경까지 생각한 업 과정 또 이제 특허가 있는 거고요.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200번 이상의 이런 파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흡수율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오메가3보다 한 4배 정도, 3.2배 정도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파이토마린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분자 구조가 되게 커요, 덩어리가. 이렇게 기름 따라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그 뭐 담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가 막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 드시고서도 실제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까지 가는지에 대한 거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연구 논문이라든지 수많은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들, 약사분들이, 역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아라, 효과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몸에 잘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아메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한 거죠. 이 기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2,000번 이상 쪼개요. 이렇게 아주 잘게.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굳이 담즙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췌장에서 그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잘 소화 흡수될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면 세포에 가서 딱 붙어요. 그 혈액에 있는 세포막에 가서 쫙 붙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뭐 한 4g까지 드시지 않아도 저는 권장량만큼 드셔도 혈행 개선을 통해서 눈 건강, 뭐 어떤 인지 개선 기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쿠아셀 공법이에요. 여기에다가 부원료로 뉴트라이트 화이트 치아씨드를 넣었어요. 왜 치아씨드를 넣었을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일 제품만으로도 이 치아씨드가 실제로 DHEPA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요. 심장질환이라든지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환경을 오염돼서 혹여라도 뭐 바닷속에 있는 어떤 그런 물고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지 않게 되면은 이 치아씨드를 통해서 어떤 EPA-DH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메가3 전 라인업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그렇다 하시는 분 젤리 형태로 드시는 것도
되게 우수하고요, 성분이.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BDHA 블렌드는 뭐냐면 눈 건강까지 DHA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마린 오메가3는 EPA라고 해서 이 순환에 되게 좋은 것들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3가지를 다 소개해주고 이제 마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어떤 제품을 맞게 선택하고 그 식습관까지 교정을 통해서 진짜 가속 노화를 좀 지연시키고 어떻게 보면 역노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이 3가지 제품들을 기본에 충실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여기 지금 녹인 것들 지금 보이는데요. 색깔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게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들. 야채, 과일의 농축물인 거죠. 그리고 이 식물 영양소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하나 알갱이를 보시면요, 입자들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식물 성분이 가득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대문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게 그러네요.